좋아요, 구독. 항상 이 시간대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까지 한 큐에 정리해드리는 순서입니다. 미장원, 오늘도 에임리치의 김 PB 전문가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네, 미국 시장이 애플도 많이 오르고 테슬라도 반등세가 샜고요. 미국 시장 한번 간단히 좀 요약해 볼까요? 네, 미국 시장은 전반적으로 지난주에 매우 큰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전 세계 개미들의 상징과도 같은 종목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5.5% 급등해서 마감을 했고요. 애플도 4.69%로 큰 상승폭을 보여주었고 엔비디아 또한 4% 이상의 상승폭을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전반적인 섹터가 대체적으로 강세를 보였으면서 특히 미국 은행주들이 크게 반등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이 알고 계셔야 될 게 미국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5월 10일 수요일 밤 9시 30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CPI 발표에 따라서 이 변동성이 영향을 미치는 게 좀 약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미국 CPI 발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거든요. 게다가 많은 투자자들은 6월에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물가가 생각보다 높게 나오게 되면 금리가 계속 오를 가능성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수요일 물가 발표가 꽤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수요일에 주가가 좀 변동성을 크게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꼭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최근에 서학개미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들 중에 미국 쪽이나 다른 이제 해외 증시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축제 분위기입니다. 왜냐면은 미국 은행주들을 열심히 매수하고 있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시장이 급등하면서 동시에 미국 지방은행 주식들도 꽤나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은행주들이 최근에 엄청나게 많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도 언급했었던 텍웨스트 은행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81% 급등을 했습니다. 미국 금융당국에서 지역은행에 대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지난주에 이제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식들 때문에 이제 지방은행주들이 크게 급등한 것 같고요. 공매도를 금지하게 되면 어쨌든 당연히 지역은행 주식들의 주가가 이전보다는 덜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은행주들 위주로 좀 이제 상승폭이 크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은행 이슈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 이슈가 시장에 큰 긍정성을 미쳐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좀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방금 그 지방은행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지방은행 사실 우려가 참 많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여기서 좀 반등세가 강하게 일어나니까 미국 시장이 좀 반등한 면도 있고 애플도 지금 자사주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애플도 상당히 강했는데 오늘 우리 장 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당연히 이 미국 증시의 움직임에 따라서 한국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요. 이 한국 증시에 영향을 미치면 또다시 항생지수 열렸을 때 중국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미국 시장의 흐름이 유기적으로 다른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국 시장에도 꽤 긍정적으로 좀 이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5% 넘게 이렇게 급등을 했잖아요. 근데 테슬라에 대해서 이제 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걸로 제가 이제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계속적으로 하다가 또 일부 모델은 가격 인하 아니고 가격을 또 올렸어요. 그 테슬라 우리 시장에도 오늘 2차 전지 관련주 가지고 있는 분들 상당히 많고 관심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단기적으로 테슬라의 상승이 우리나라 이제 2차 전지나 양극재, 음극재 이렇게 다양하게 자동차, 전기차와 관련된 주식에 좀 긍정적인 영향은 확실히 미칠 거라고 보여지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인 뷰에서는 당연히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뷰로서는 안 좋은 관점을 갖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투기 심리가 좋아질 때마다 테슬라 그리고 엔비디아와 같은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랑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상승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떤 투기 심리가 좋아질 때마다 테슬라 종목은 계속해서 단기적인 반등을 보일 겁니다.
최근에 사실 또 태양광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걱정이 좀 많았거든요. 퍼스트 솔라 주식들이 계속적으로 떨어지다가 금요일 날 반등이 강하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 미국 시장이 금요일 날 반등한 게 이게 의미 있게 진짜 반등을 한 건가요? 아니면 기술적으로 조금 떨어진 거에 대해서 낙폭을 좀 회복하는 이걸로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당연히 기술적인 반등은 당연히 맞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실업률입니다. 미국 실업률이 우리나라 기준 5월 5일 밤에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54년 만에 미국 실업률이 최저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됐고요. 일자리도 25만 개나 늘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은 여전히 경제가 강하다는 기대감을 갖고 매수에 나섰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률이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는 연준이 결국 더 금리를 인상해도 괜찮을 만한 명분들을 제공해 주는 것과 같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단기적으로 여전히 투기 심리가 강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업률을 선행하는 다양한 지표들은 점점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미국의 채용 공고, 잡 오프닝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최대 수준으로 악화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멀티플 잡, 즉 2개 이상의 직업을 갖고 투잡을 뛰는 사람들은 닷컴 버블 이래 20년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미국 실업률의 맹점 중에 하나는 고용의 질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잘 나가던 한 연봉 10억쯤 받던 변호사가 일감이 없어지게 돼서 직장에서 잘리고 맥도날드 알바를 하면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변호사는 어쨌든 투잡을 하게 된 거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미국 실업률은 악화가 되지 않은 채 집계가 됩니다. 즉 실업률에는 고용의 질이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미국에서 고용의 질이 떨어지는 추세로 전환된 지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경제는 확실하게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좀 유념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주가의 방향성은 심리나 이제 저번에도 발표됐었던 이런 은행 공매도 이슈, 은행 공매도 금지 이슈 이런 이슈들에 의해서 움직이더라도 장기적인 방향성은 반드시 경제의 방향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 자료도 좀 공유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최근 업데이트된 자료에 따르면 S&P 500 기업들이 실적 발표에서 약한 수요와 관련한 기업들의 언급 비중이 20년 만에 역대급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즉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실적 발표 와중에 소비자들의 수요가 약하다, 수요가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부정적인 언급을 기업 실적 발표 때 언급을 한 비중이 코로나 쇼크 때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 당시 수준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적으로 받쳐줘야지만 주가도 계속 상승할 수가 있는데 최근 애플 실적도 생각보다 잘 나왔지만 여전히 애플을 포함한 미국의 대다수 종목들이 현실적으로는 실적이 둔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애널리스트의 예상치보다 실적이 높게 나온 종목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즉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딱 들어봤을 때는 어닝 서프라이즈면은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실적이 좋게 나왔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물론 당연히 맞습니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것보다 높게 나온 것이지 실제로 기업 실적은 여전히 악화하고 있다는 것을 투자할 때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차트를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수요가 지금 안 좋아진다 이런 얘기라 우리나라 삼성전자 반도체 디램 경기 여기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삼성전자 실적이 1분기에 바닥, 2분기에 바닥이라고 했는데 바닥 회복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이쪽에서 급격하게 좀 좋아지는 일 없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작년부터도 삼성전자가 굉장히 좀 이제 많이 안 좋아질 거다 주가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약해지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재고가 굉장히 많이 쌓였다는 소식들이 해외에서는 이미 많이 알려졌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금융 데이터들을 한 달에 최소 2,000개 이상 많으면 뭐 4, 5천 개 이렇게 계속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해외의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리서치 기관에서 삼성전자나 국내 회사들의 반도체 재고와 관련된 데이터가 작년이랑 올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 세계,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선진국에 있는 투자 기관들도 한국에 있는 반도체 재고를 걱정할 정도로 지금 반도체 재고가 굉장히 많이 쌓이고, 그다음에 수요도 급감하고 있는 것이 수요도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게 한국 사람들이 아니라 미국이나 어떤 유럽에 있는 투자 기관들이 봐도 좀 심각할 정도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주가 같은 경우는 반도체 수요나 공급뿐만 아니라 환율하고도 좀 이제 밀접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달러 인덱스가 이제 하락하면서 삼성전자 주가도 오르고 있지만, 반도체 수요 같은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회복되지 않으면 여전히 삼성전자의 주가는 장기적으로 뷰가 안 좋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삼성전자의 반도체 어떤 전망이 크게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이제 주가의 전망은 좀 안 좋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또 주말에 미국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죠. 벅셔 해스웨이가 연례 주총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바마의 현인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워런 버핏이 이제 주총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 중에 아까 뭐 애플이나 테슬라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AI에 대해 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AI 뭐 이게 그쪽 방향으로 가고는 있지만 인간의 지능을 당분간 따라잡기는 힘들 거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 시장에도 좀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지금까지 유명 인사들이 많은 발언들을 해오지 않습니까? 뭐 이제 워렌 버핏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들,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발언들을 하는 이런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발언을 해도 어차피 시장에서 투기 심리가 심하면 뭐 주식 가격이 뭐 상관없이 움직이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뭐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좀 유명한 투자가들이 시장에 대해서 경고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더 이제 사람들의 투기 심리가 아직 진정이 안 됐으면 시장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워렌 버핏이 그렇게 경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시장에는 엄청 이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주총에서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언급이 있지 않았습니까? 상업용 부동산 조금 그 근심 어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은데 같은 생각이신가요? 어떤가요?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지금 공실률이 30%대에 달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사무실 3개 중에 하나는 이제 비었다는 거죠. 이게 뭐 저번 주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금리가 빠르게 인상을 하면서 이자 부담이 높아졌다 보니 부동산을 투자하려는 수요가 빠르게 줄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자택에서도 일할 수 있구나. 우리가 외부에 있어도 언제든 사무실에 있는 것처럼 일할 수 있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면서 사무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급감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 사무실이나 이제 그러니까 오피스나 어떤 상가 이런 이제 상업용 부동산의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이제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져서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했던 사람들, 그리고 내지는 뭐 기타 다양한 이해관계자인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이 상업용 부동산 투자자나 개발사들에게 돈을 빌려준 곳이 은행이 있기 때문에 은행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크셔 해서웨이도 은행주를 굉장히 많이 처분을 했고요. 버핏 같은 경우나 찰리 먼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워렌 버핏의 파트너죠. 찰리 먼거 같은 경우도 상업용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역시 금융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정말 글로벌 금융위기를 뛰어넘는 부동산의 어떤 폭락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유의미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계속해서 좀 주의해서 보자 이런 말씀이시고 자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최근 분위기 어떤가요? 암호화폐 시장은 좋은 미국 증시 분위기 때문에 금요일에는 비트코인 2%, 이더리움 6% 정도 급등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급락을 하면서 전반적인 암호화폐들이 결국 다시 주말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한 상황이 있고요.
최근에 롱 포지션하고 숏 포지션 청산이 동시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상승에 투자를 하든 하락에 투자를 하든 공격적으로 선물 옵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위아래로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현재 가격 방향성이 상승 하락 이제 큰 관점에서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모멘텀이 정해지게 되면 그때 매매를 하고요. 지금은 좀 쉬어가는 관망 구간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BNB나 이제 리플, 에이다, 도지코인, 폴리곤, 솔라나 전반적으로 지금 일주일 동안 거의 약세를 보였고 단기적으로도 크게 변함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수요일쯤에 이제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페페코인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과열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매로만 접근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이 그때 언급한 이후로 4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아직도 매수세가 여전히 살아있는 종목이지만 이전에 비해서 모멘텀은 확실히 좀 1차적으로는 죽었기 때문에 220만 사토시 아래로 여기서 차트에서 보이시는 대로 여기 저점 바닥 부분을 하방 돌파하지 않으면 이제 모멘텀이 어느 정도 살아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380만 사토시 여기 이제 지난 전고점 정도 수준 위를 강하게 돌파하게 되면은 여전히 모멘텀을 살려서 더 크게 급등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단기 트레이딩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부분을 좀 참고해 보셔서 매매를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구독!